제가 이제 해석을 안 하고 사회를 보는 데는 다 그만하는 이유가 있다. 제가 그걸 이제 간파를 하고서는 아 놀게 내비두면 안 되겠다. 논다니. 작가님 일정 맞춰야 되죠. 제작진 일정 맞춰야 되죠. 마음적으로 저 얼마나 보세요. 심적으로. 누가 그렇게 마음적으로 괴롭혀요?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촬영의 메인 회차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슈만과 클라라에 대해서 이제 얘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경기필 저희 뭐 영상이라든지 공연 검색하니까 네이버 카페죠. 대표적인 클래식 카페 슈만과 클라라. 뭐 여기도 이제 누가 저희 영상 소개해 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거 저도 감사해가지고. 거기 회원인데. 아 그래요? 네. 저도 회원이에요. 근데 대부분 네. 클래식 하시는 분들은 회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가입해야겠네요. 아 가입 아니 네, 아직 안. 네. 네이버? 네. 네, 네이버 슈만과 클라라. 정말 네이버. 기자님 혹시 악플 다신 분들은 좀 삭제 좀 부탁드릴게요. 가입하신다고 하시니까. 오늘 당장 가입하겠습니다. 네. 사실 슈만과 클라라라고 통칭해서 얘기할 정도로 어떻게 한 작곡가의 와이프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지 정말 궁금할 정도인데 어떻게 도대체 슈만이 클라라를 만나게 됐는지. 일단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거는 슈만이 피아니스트가 되겠다고 결심을 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다시 피아노 연습을 해야 하니까 당시 되게 유명한 피아노 스승이었던 프리드리히 비크라는 교수를 찾아가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밑에서 피아노를 배웠는데 비크의 딸이 클라라 비크라 그래가지고 이제 훗날 슈만의 아내가 된 거죠. 이제 거기서 만나긴 했는데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냥 꼬맹이라고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나이 차가 되게 많이 났고 그 순애보를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되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슈만은 되게 그 여성 편력이 화려한 남자였어요. 그리고 사창가도 되게 많이 다니고 정신병 때문에 죽게 된 것도 사창가 다니면서 매독이 이제 뇌에 터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망을 하게 된 건데 그때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가 초대를 해가지고 간 살롱 음악회에서 이제 클라라의 연주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연주를 잘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반했어요. 클라라한테. 아 그게 프리드리 비크 문화생으로 들어가기 전. 들어간 다음에 클라라를 만났지만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던 것은 아니고 이제 나중에 클라라의 본격적인 피아노 연주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사랑에 빠지기 시작을 한 거죠. 프리드리히 비크의 관점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이제 두 사람의 순애보가 발생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 아버지인 프리드리히 비크의 엄청난 반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 반대를 했던 이유가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슈만하고 클라라하고 되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자기 딸을 주고 싶지 않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만 이제 단편적으로 끝내는데 아버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자기 딸에게 어울리는 사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당시 클라라는 독특한 캐릭터였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독일이라든가 그 유럽 사회가 되게 보수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던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멘델스존의 누이인 파니 멘델스존도 굉장히 뛰어난 음악성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전문 작곡가나 음악가로 활동하지 못하고 그냥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클라라 같은 경우는 되게 예외적으로 다른 남자 피아니스트나 남자 음악가들과 되게 동등하게 어렸을 때부터 신동으로 이름을 받아가면서 전문 연주가로 인정을 받았던 되게 엄청난 천재였어요. 그 남녀를 초월한 천재였어요. 음악 천재였어요. 이제 그런 어떤 천재성을 알아본 아버지가 딸을 갖다가 되게 혹독하게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딸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어떤 거취를 갖다 통제를 해가면서 유럽 최고의 연주자로 이제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는 갑자기 듣보잡인 슈만이 나타나가지고는 결혼하고 싶습니다.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이제 이러고 나타난 거죠. 일단 슈만은 그때 당시 지금 얘기했던 그 문란한 여성 편력 이것을 갖다가 프리드리히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클라라한테 너는 저 남자를 사귀면은 원 오브 댐이 된다. 저 남자는 되게 보수적인 남자다. 너의 그 뛰어난 어떤 음악 활동이나 이런 것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다. 이제 그러면서 극구 반대를 한 거죠. 프리드리히 비크가 클라라가 어렸을 때 부인이랑 이혼을 했거든요. 클라라의 모든 어떤 사생활이나 이제 삶 전체를 갖다가 이제 프리드리히라는 아버지에게 통제를 받고 있었는데 나이가 들고 이제 어른이 되면서 아버지의 간섭이 귀찮아진 거예요. 깝깝해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당시에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출구가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가는 거였어요. 조금이라도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가는 게 이제 아버지로부터 간섭에서 더 벗어나기 쉽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자기 아버지의 제자였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리고 뭐 어쨌든 음악적으로 서로 통하는 게 있었겠죠. 아 나는 저 남자한테 시집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클라라의 입장에서는 뭔가 사랑의 완성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을 떠나가지고 아버지로부터의 어떤 독립 플랜 이제 거기에 슈만을 개입을 시켜가지고 같이 협동 작전으로
나갔던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법정 그 싸움이 되게 오래 갔잖아요. 결혼을 갖다가 인정받기까지. 그때 그러니까 슈만이 되게 끈질기게 그거를 간 게 아니라 중간에 계속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계속 보였어요. 아, 이렇게까지 너희 아버지가 싫어하는데 이제 나도 지친다.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클라라가 편지에다가 고작 이런 정도 갖고 너가 이렇게 굴복하니? 막 그러면서 슈만이 어떻게든 자신을 갖다가 데려오게끔 만드는 여러 가지 작전을 갖다가 계속해서 그 슈만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이제 그런 편지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슈만과 클라라라는 위대한 러브 스토리가 완성이 된 거죠. 그 사이에 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법정 다툼을 하면서 슈만이 그래도 꽤 괜찮은 남편이다. 이 사람한테 시집을 가도 된다라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5만 가지 사람들을 다 총출동을 시켰어요. 그 가운데는 프란츠 리스트도 있었어요. 아주 리스트가 이 사람은 꽤 뛰어난 음악 평론가고 꽤 괜찮은 음악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성은 내가 보장한다. 여성 편력 그거 별거 아니다. 이제 그거를 프란츠 리스트가 이제 그거를 보장을 했다는 게 저는 되게 웃긴 거죠. 리스트 본인도 굉장한 이제 그 바람둥이였잖아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당대에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그 음악계에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긴 했던 것 같아요. 좀 다른 시각이구나. 저희는 이제 워낙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렇죠. 좀 약간 문란한 생활을 해가지고 클라라가 순전히 꼬임을 아니에요. 당했다라는 그렇다고 보기에는 클라라가 굉장히 그 음악적으로는 꽤 우위에 있었던 사람이고 슈만보다도 심지어는.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났지만은 이제 아버지가 우려했던 사태가 그대로 벌어진 거죠. 결혼하기 직전이 제일 해피했던 것 같아요. 그때 사실 성악곡이 엄청난 곡들이 다 터져 나왔잖아요. 클라라에게 갖다 바치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클라라의 음악 활동을 갖다 처음부터 반대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투어 활동을 계속 다닌다 그랬잖아요. 유명한 음악가들은 다 이제 전 세계 유럽의 각국의 도시들을 다녀야 하는데 이제 슈만이 계속 쫓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같이 쫓아다니면서 뭔가 이제 자기가 비루해지는 거예요. 슈만하고 클라라가 되게 재밌는 게 서로 일기를 쓰고 그 일기를 서로 주고받았대요. 그러니까 나도 음악가인데 명색이 내 와이프의 매니저는 해주고 앉아있냐 푸념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거기 다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라가 되게 다산했잖아요. 그 애를 낳고 나서 이제 활동을 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저기 남편이 이제 자기 때문에 자꾸 기가 죽으니까 스스로 이제 경단녀가 된 거죠. 자기가 선택을 한 이제 남편 기도 세우고 애도 좀 키워야겠고 애 키우면서 돌아다니기 힘들고 이제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남편 네가 한번 본격적으로 벌어와 봐. 그러면서 집안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잘 벌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라의 명성은 클라라는 정말 진짜 피아니스트로 정말 파가니니 심지어 반주도 그렇죠. 했었어요. 네, 파가니니 반주를 했어요. 네, 파가니니가 너 나랑 투어 다니자. 그러면은 파가니니 그렇게 막 그런데 그 피아니스트 그 테크닉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당시의 명성으로 따지면 뭐 슈만은 그렇죠. 듣보잡인 거죠. 듣보잡이죠. 네. 그러니까 내 딸을 네가 거기다가 이제 그 건반이 파가니니가 되겠다고 했는데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더 열심히 연습을 하겠다고 이상한 기계 만들어서 그렇게 손에다가 해서 그 돌멩이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너무 무리하게 연습하다가 이렇게 왼손인가 오른손 약지가 좀 이렇게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피아니스트로서도 이제 활동을 못하고 그래서 작곡가로 돌아선 거거든요. 여러 가지로 좀 뭔가 콤플렉스의 찌질이 남자? 제게는. 그래서 그때 만약에 다산하지 않고 한 명 아니면 두 명 그렇게만 하고 지휘자님 본인이 뭐 출산한 거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긴 한데 출산이 몸에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몸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몸에 안 좋아요. 출산이. 이때 클라라 작곡도 했었나요? 작곡도 되게 많이 했었고 그 작품들이 요새 조금 조명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여성에 대한 어떤 작곡가들을 새로 조명을 하면서 스케일이 큰 교향곡이나 이런 건 아닌데 실내악이랑 피아노 작품들은 되게 아름답고 그 당시 되게 충실한 곡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곡들만 따로 이렇게 연주회를 한번 작년엔가 한 적도 있는데 되게 곡들이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심심치 않게 네. 클라라가 결혼하기 전 클라라 비크 때 작품을 보통 연주하는 거예요? 아니면 클라라 슈만 결혼 이후에 이전에도 작곡을 했었고 이후에도 작곡을 했었고 왜냐하면은 나중에 이제 슈만이 정신병 걸려가지고 경제를 갖다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경단녀에서 다시 이제 재기를 했거든요. 이제 병든 남편까지 자기가 다 이제 연주 활동하면서 다 먹여 살리는 정말 그 시대에 볼 수 없었던 정말 최고의 슈퍼우먼이었어요 그 여자가. 아니 그리고 아주 10대 때 만났죠. 아주 어렸을 때 만나요 슈만은. 그러니까 이거 거의 클라라 슈만이라고 해도 마찬가지. 왜냐면 클라라 비크 때 그
작곡에 남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그렇죠. 없어. 슈만의 예, 영향을 예. 받을 수밖에 그리고 없어. 슈만의 작품에 클라라가 영향을 준 그렇죠. 거죠. 영향을 준 거고. 이 곡 어떻게 서로- 생각해?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당대 줬기 최고의 때문에. 피아니스트가 이거 이렇게 연주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그 입김이 안 갈 수가 없으니까. 결국 너무 어릴 때 결혼해서 잠깐 경단녀가 됐다 하더라도 잠깐은 아니었더라도 꽤 오래 오래, 했었걸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귀 성공. 복귀를 한 게 그게 누구 리턴한다 그러면은 사실 옛날에 그 전설로 남았던 여자가 피아니스트가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 만약에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아직 만약에 루빈슈타인이 아직 살아있는데 은퇴했다가 다시 복귀를 한다고 생각을 그래도 해보세요. 절반은 반가운 마음에 갈 거고 절반은 그때의 그 실력이 아직도 있을까 보려고 가기도 하지 않겠어요. 근데 확실하게 보여줬고 그게 결과적으로 슈만에게 득이 됐던 게 그 당시에 이제 슈만은 작곡가로서는 명성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이렇게 작가, 그 평론가로서 그 사람이 이렇게 출판했던 그 음악신보 이제 그 편집자로서 더 명성이 컸고 그 사람이 작곡도 했어 이제 이런 수준이었는데 클라라가 이제 자기가 연주회를 다니면서 끊임없이 슈만 곡을 연주를 했어요. 이제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그건 진짜 클라라를 위해서 작곡한 것이었고 이런 곡들을 갖다 계속 연주회를 다니면서 슈만이 이제 작곡가로서 명성을 갖다가 세워지게 된 거죠. 클라라가 없었으면 지금의 슈만도 없었어요. 사모님이 잘 나가시면 저는 너무 좋죠. 미묘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술가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예술가들이 서로 같이 한 집에서 살 때 그게 꼭 부부가 아니더라도 뭐 형제라든가 자매라든가 아니면 연인이었을 때 이제 그냥 이렇게 좋아하는 감정만으로 그들의 관계가 계속 유지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갖고 물어보려고 했어. 본인이 바이올린하고 악장이 바이올린 계속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같이 바이올린. 그러면 샘 났을 것 같아요. 샘 났을 것 같아요. 샘 당연하죠. 정명수님 가족도 이게 좀 이렇게 악기를 그래도 이제 그분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갈라치기 한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정명훈 선생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다들 처음에 피아노로 시작을 했다가 음악 하시는 분들이 5명인가 그랬어요. 근데 다 다른 악기를 갖고 가신 게 선택한 악기에서 서열이 정해진 거죠. 이거는 내가 얘보다 더 잘 못해. 그러니까 난 딴 악기 할게. 이러면서. 네. 제 동생도 저희도 같이 그냥 피아노로 시작을 했었어요. 네. 전 첼로로 했구나. 그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원하는 악기를 악기로 찾아가는구나.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악장님하고 지휘자님하고 같은 악기를 했으면 더 못했으면 질투했을 것 같고 지휘자님하고 사모님하고 같은 악기를 했으면 질투했을 것 같고 글쎄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런 부부 있잖아요. 네. 같은 악기 하시는 부부들. 악장님은 질투했을 것 같은데 사모님은 질투 안 했을 것 같다. 아니 뭐 같이 질투했다고. 예술적인 그 부분은 전에 이제 클라라 비크 음악을 잠깐 소개를 아까 해드리고 전에 싶어요. 그거. 네. 피아노 협주곡이 이제 있어요. 클라라가 작곡한 13살에 작곡했는데 A 단조거든요. 그런데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도 A 단조. 네. 클라라 협주곡을 들어보시면 1악장이랑 3악장을 들어보시잖아요. 그러면 조금 약간 쇼팽의 냄새가 좀 나요. 섬세하고 뭔가, 네. 따라리라라 따라라 그 꾸밈음 같은 거 그런 거 그다음에 띠라리라리라 3도 이렇게 가는 그런 병행 3도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조금 약간 쇼팽의 영향이 그리고 2악장 같은 경우가 조금 특별한데 거의 오케스트라가 안 나오고 그냥 피아노 독주 20몇 마디 30몇 마디를 하다가 첼로 솔로 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첼로 솔로 정말 멋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악장으로 가는데 여성 작곡가라고 해서 이제 조금 약간 곽광을 못 받았었던 것 같아서 이제 그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서 그 음악을 내 음악을 관객들한테 청중한테 들리기 위해서 조금 일부러 화려하게 좀 쓰지 않았나 네, 그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소개시켜드릴 그 가곡이 있는데요. 클라라 슈만 가곡을 고등학교 때 조금 와, 공부를 되게 빨리 오퍼스 12하고 오퍼스 13이 있는데 제 와이프가 아는 거예요. 한국에서 심심치 않게 그러니까 성악가들이 굉장히 많이 그걸 부르나 반주를 요즘. 하시니까. 네. Liebst du Schönheit라고 하는 그런 곡이 있는데 말러도 같은 시인의 시로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클라라 슈만의 Liebst du Schönheit 그다음에 말러의 Liebst du Schönheit 이 두 곡을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거를 한번 클라라 슈만의 어떤 작곡가로서의 역량도 기존의 작곡가에 크게 뒤처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예. 굉장히 아주 여성 작곡가로서는 정말 아주 표본이죠. 클라라 슈만이. 여성을 떼도 그렇죠. 예. 클라라 슈만 전에 여성 작곡가 파니 멘델스존 같은 사람들 그도 아, 작품이 네. 있죠. 아. 예. 그럼 오히려 여성이란 성별 때문에 저평가를 받은 거네요. 그러니까 연주자로서도 사실은 활동하기 힘들었던 게 이제 그러니까요. 당시 여성인데 그거는 극복을 했고 작곡가로서 자신을 드러내지 못했던 거는 이제 당시 그 보수적인 사회도 있었지만은 남편 눈치를 보던 게 있었던 것 그랬던 같아요. 것 제 같아요. 생각에. 예, 그러니까 내가 이거까지 남편보다 앞서 더 나가는
할 수 있는데 예. 그리고 막 그 진짜 아까 말씀하신 다산이었잖아요. 네. 너무 아이들 육아 때 네. 그래서 사실 그거를 만약 없었더라면 네. 지금 클라라 슈만의 그러니까는 곡들이 우리가 아버지 들을 말씀을 수 있는 들어야 하는 거였어요. 네. 이게 부모 말을 잘 들어요. 그냥 연애만 하고 끝내지. 연애만 하기에도 나이 차는 너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연애 나이 차이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래도 미성년자였잖아요, 클라라 슈만은. 어쨌든 연애만 했으면 최소한 애는 안 낳았을 거 아니에요. 요 정도 해야지 이제 19금 딱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요즘에 애들이 더 마스크를 더 많이 써요. 좀 안타까워요. 맞아요. 저희도 아. 마스크를 안 끼고 나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우리 애는 어떻게 해서든 마스크를 안 쓰려고 그냥 막 마스크도 딱 버리고 막 걔는 뭐 그럴 때 뭐 모를 때 그렇게 싸우자죠. 누구 닮아서 이렇게 말을 안 듣니라는. 그거 연습하는 게 싫어가지고 그 테이프를 뽑아서 막 그거를 고장 고장내키던가 카세트를 아예 부셔버리던가